첫 번째에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이라고 적었는데 질문이죠. 시청자 질문이고요. 바뀌고 싶다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바뀌고 싶다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읽어볼게요. 그나저나 붕어 형님은 인맥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인맥 없으면 한국은 뭔가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느껴서요. 여러분들은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한국 사회는 인맥 사회예요. 인맥 사회. 이건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맥 사회 맞습니다. 인맥의 힘이 사회적으로 많이 작용하죠. 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맥 관련 게 뭐가 있습니까? 큰 틀이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학연, 혈연, 지연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게 없어지기 힘들 겁니다. 이게 무조건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맥의 힘이 그만큼 세요. 이거는 시대가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보면 뭐 서울대 출신 따지죠. 그리고 뭐 경찰 같은 경우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 후보생 출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군대에서도 육사 출신, 뭐 3사단 출신, ROT 출신 성분 따지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뭐 아니면 뭐 정치권이나 아니면 어디 뭐 사법고시 같은 것도 여러분 있잖아요. 사법고시 같은 거 대학교도 따지면요. 뭐 따지는지 아세요? 고등학교도 따져요.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 나왔느냐. 이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특히 사시 같은 경우에 로스쿨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중요해. 여러분 봐봐요. 법조계에서 지방대 나와가지고 뭐 부장검사 이상까지 간 사람 본 적 있어요? 물론 지방대 출신 분들도 사법고시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차장검사는커녕 부장검사도 보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부장검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급수로 따지면 1급이 1급. 1급입니다. 1급. 부장검사도 이제 검사 잡밥이 한 12년, 최소 못해 한 15년 먹어야 달 수 있거든요. 네. 실력도 중요하지만 라인의 힘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 경직적인 조직일수록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게 경직한 조직일수록 인맥의 힘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네. 자, 경직한 조직이 뭐예요? 공직사회. 경찰청장은 그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많이 따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게 뭐 지방대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명문대 출신이 아닌 사람이 높은 관직까지 가는 케이스가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차관급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고시했다고 해서 다 차관급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왜 명문대를 가야 되고 왜 명문고등학교를 가야 되는지 여기서 이유가 나옵니다. 왜 명문대를 가야 되고 명문고등학교를 가야 되는지. 대구 쪽도 특히 옛날에는 지금 파가 약해졌습니다. 옛날에 경북고 출신이었죠. 경북고. 네. 부산고등학교.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는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희문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이게. 이 라인이 아직까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선후배가 엄청 많거든요. 뭐 대구의 경북고도 장관만 10명 넘게 나왔어요. 포스터만 3명 나왔어. 대통령 1명이다. 대통령이나 뭐 장관급만 나와도 그 밑에 주질이 엄청 많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물론 옛날만큼 막 그렇게 뭐 어떤 수능에서 힘을 못 내고 있으려면 이미 선배들이 이미 길을 닦아 놓은 게 있잖아요. 그 무시 못 한다는 거죠. 특히 공지사회 같은 경우에. 특히 고시 같은 어떤 그런 엘리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더 심해요. 더 심해. 그래서 뭐 지방대나 라인이 없는 사람이 거기 가서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왜 높은 자리 같은 데 보면 뭐 지방대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헌법재판관, 그 장관급이거든요. 거기 수급필을 보더라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학교나 알만한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전부 다 거의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거의 대부분 이제 서울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뭐 연고대 이렇게 다 있어요. 특히 경직된 조직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경직된 조직은 어떤 실력을 평가할 수 없거든요. 이게 실력이 크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특히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평검사가 제가 알기로는 4급 정도로 분류가 되거든요. 평검사가. 얘가 이제 사법연수원 다 하고 나서 이제 갓 검사가 되는 사람들. 이 직업 자체가 높은 관직으로 이제 3급, 2급, 1급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평가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이미지 있죠, 이미지. 이미지나 라인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경찰 같은 경우에 직업 있잖아요. 경찰 같은 경우에 총경급이죠. 경찰서장. 그 서장도 거의 반절을 지금 경찰대가 먹고 있잖아. 경찰대가. 물론 그 사람들 실력이 좋아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경찰 같은 경우에 여러분 총경급이 되면 그 이제 진급 심사를 할 때 임명권자가 누구냐 하면 대통령이에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총경의 승진은 경찰청장의 추천으로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몇 명이 거치는 거야? 자, 경찰청장 1명, 행안부 장관 2명, 국무총리 3명, 대통령까지 4명. 이게 맞아야 돼. 짝짝꿍이 맞아야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안 맞으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공직사 이런 게 많아요.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왜냐면 이게 무슨 눈에 드러나는 그게 아니잖아. 사기업처럼 뭐 어떤 그런 뭐 매출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개개인의 능력을 파악하기 힘들죠. 파악하기 힘드니까 인맥의 힘이 더 작용하는 거예요. 라인의 힘이. 자, 그러면 뭐 공직사회는 안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건 있어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마다 인맥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른데요. 평가하는 기준은 다른데 인맥에 대한 어떤 기준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많이 알면 장땡이에요. 연락처 많이 있고 팔로우 수 많고 아니면 뭐 이렇게 대화창 많고 그 양이 절대적인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나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1000명이 있어도 그 1000명이 그냥 얘기만 주고받을 뿐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 아무런 도움 주지 못하는 거.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 10명 있어도 그 10명이 서로 일적으로 뭔가 기브앤테이크가 있고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 그냥 쓸데없이 1000명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인맥 다이어트라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 다이어트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쓸데없는 인맥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을 다 쳐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인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인맥 다이어트라는 게 그냥 인맥을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다 없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연락처만 가지고 있고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고 네,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고 뭐 만난 적도 없고 그러면 그게 인맥입니까? 연락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연락처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연락 안 해본 적 많잖아요. 공간만 차지하고 있고. 지금 연락 안 하면 나중에도 연락 안 합니다. 네. 지금 그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낸 사람은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연락 안 합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도 뭔가 일적으로 뭐 사업적으로 꾸준하게 서로한테 필요한 걸 전달하면서 각자의 어떤 이제 일적인 부분에 플러스가 될 수 있고 필요한 걸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 그런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요. 많이 필요 없어. 몇 명만 있으면 돼요. 제가 봤을 때 한 많아도 한 10명 정도만 있으면 돼요. 10명 정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인맥을 왜 형성하는 거예요? 인맥을 왜 형성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많이 알고 지내는 게 좋아서 인맥 형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맥이라는 거 여러분 성인 되면 그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인맥은 이 먹고 사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 뭐예요? 직업이죠. 돈이죠, 돈. 돈입니다, 돈. 내가 일적인 부분에서 뭔가 도와주고 나한테 필요한 어떤 아이템을 제공해주고 어떤 특별한 업무를 봐주는데 도움을 준다. 그럼 이 사람 필요한 인맥이에요. 근데 5년 알고 지내고 10년 알고 지내건 그냥 그저 그렇고 그냥 친한 것도 아니고 안 친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겁니다. 이거 말고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거 말고.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할까? 내가 아무리 서울대 나왔다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 안 주면 그게 필요한 인맥이란 말이에요. 응? 서울대도 뭐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다 좋은 인맥이야. 서울대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이쪽으로 도움을 주고 그 사람도 일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있어야 좋은 거지.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뭐 진전이 없고 학교 다닐 때 학점을 그지같이 해가지고 뭐 학고도 먹고 해가지고 받아주는 것도 마땅히 없고 나와서 노력도 안 하고 과거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나 서울대 출신이라고 그렇게 까부댕기고 나한테 딱히 도움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럼 그게 인맥이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3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누구한테는 붕어 형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셔야 돼. 성인이 되면 먹고 사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이걸 자꾸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정. 이거 영구적으로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안 그래요? 부모님이 그동안 나한테 키워줬으면 그거 충분한 거잖아요. 1000명을 알고 지내도 이거 관련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자, 인맥도 인맥 중에 그러니까 인맥에서 중요한 게 잘못된 인맥을 만들면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없는 것보다 못해요. 없는 거. 세상에 여러분 아까 3번 얘기했지만 세상에 공짜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 괜히 인맥 만들려고 하다가 잘못된 인맥을 만들면 없는 것보다 못해요. 최근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포항에서 일어난 그 포항 구롱표 그 대규모 사기 사건. 그 정치인까지 연관돼. 괜히 그런 사람 엮여가지고 이거 국회의원들하고 뭐 이렇게 좀 힘 있는 사람들 다 엮였잖아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안 엮였으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겠지. 인맥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인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기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사기 같은 거. 다단계도 인맥에 관련된 거예요. 오히려 요즘에는 솔직히 말하면 잘못된 인맥이 더 많아요. 잘못된 인맥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 잘못된 인맥의 사례. 사기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경기가 불황일수록 사기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더 많이 일어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이제 노동소득으로 돈을 모으기 힘드니까 자꾸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거든요. 사기꾼들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일반 천재들보다 머리가 좋아요. 예. 사기꾼들 막 정가 10번 되는 사람들은요 한 억 단위로 굴려본 사람들은 보통 사람 머리가 아닙니다. 사기에 관해서는 웬만한 어떤 지니어스보다 낫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올해 지금 이 시기에 사기꾼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해요. 난 특히 주식 쪽에 사기꾼들이 많이 몰려있다고 했어요. 주식과 분양 쪽에. 불경기일수록 더 많이 움직입니다. 보이스피싱도 불경기일 때 더 많이 당했잖아요. 이거 보면 생각해봐요.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것도 자기가 스스로 한 사람도 있지만 누구의 꼬디금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자기가 원해서 한 사람보다 여러 주식 비트코인도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보통 본인 스스로 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자기 찾아보고 한 사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옆에 직장 상사나 아니면 뭐 주변의 선배나 아니면 동네 알고 지냈던 사람들 아니면 동호회에서 왜 바보같이 통장에다 돈을 묶어놓고 있어요? 제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네. 그거 잘 어? 가지고 있다가 저기 이번에 저기 뭐 테슬라 같은 데 투자하면 배로 불리 있을 텐데 한 번도 안 해봤죠?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죠? 아이고 세상 어쌀한데 앞으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저비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이쪽 바닥으로 들어올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들어온 사람들이 한 80%는 권유예요. 권유나 추천, 꼬드김 요걸로 온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아셔야 돼. 난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팔랑기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 나도 팔랑기를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들의 의식을 많이 하잖아. 그 왜 의식을 많이 하겠어? 귀가 열려 있으니까 의식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들으면 그만이잖아. 안 들으면 그만인데 자꾸 들으면서 작업받고 못 참으니까 이런 거 엮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인맥의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좋은 인맥의 사례보다는 잘못된 인맥의 사례가 굉장히 많아져요. 엄청나게 많아지고 지금도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일반 서민의 사례가 아니라 뭐 잘 사는 사람들의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와. 이런 사례들이. 항상 여러분 명심하세요. 불경기 때 사기꾼들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돈을 모으기 힘드니까 자꾸 뭔가 일확천금이나 기적을 노리기 위해서 한 방을 배팅할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목돈을 집으려고 사기꾼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많겠어요? 지금 일반 서민분들이 돈을 뿌릴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주식, 비트코인,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얘기할게. 성인 되면 이의 없이 잘해주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의 없이 잘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뭐 그리 잘난 게 있다고.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잘해준 게 없어. 근데 나한테 잘해준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이라고 하면 처음 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계심이 있어요. 경계심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좀 이제 얘기하고 대화도 나누고 자주 보면서 이제 그 경계심을 없애고 신뢰감을 키워가는 게 보통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나한테 그런 경계심 없이 처음부터 잘해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밥도 사주고 술도 사준다? 그거부터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핵심적인 내용. 1번, 2번, 3번, 4번 공감하시죠? 마지막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인맥이 가치가 있으려면 내가 먼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백승대 사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진짜입니다. 내가 뭔가 준비가 돼 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뭔가 나하고 같이 하자고 한다거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 어디 뭐 스카웃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죠. 헤드헌터한테 좋은 일자리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좋은 이제 기획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똑바로 사시고 못하는데 아는 사람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못할 거예요. 일단 내가 뭔가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일단 뭔가 토속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소개팅도 그렇잖아요. 소개팅 같은 것도 백수한테 누가 소개팅을 시켜줘요? 내가 직장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만들어야 누구한테 아예 이 사람이 어디 저기 직장 다니고 일한 지 얼마나 됐어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일반적인 인맥관계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얻어먹기만 일반적인 건 그런 인맥이 아니에요. 그냥 호구입니다. 호구. 물주죠, 물주. 세상에는 인맥이 형성하려면 내가 정상적인 인맥은 내가 받는 게 있으면 저 사람한테 뭔가 해줘야 돼요. 네.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그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는 사람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백수인데 나하고 가버가 같이 하자 그 이상한 거 뭐 사기 친다거나 뭐 뭔가 범죄 같은 거 있죠. 가담시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내가 능력이 없으면 절대 나한테 뭔가 도와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거 얘기하니까 그 오징어 게임 그맨 처음 시작할 때 생각나네. 그때 이정재 나오잖아요. 그 성기호는 나오잖아요. 한량 아닙니까? 이혼 당하고 빚 엄청 많고. 근데 그 아무 보잘것 없는 사람한테 딱치기 하자고 돈을 주잖아. 그게 이상한 거잖아, 이상한 거. 만약에 뭐 빚 없고 열심히 살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거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딱치기 하자고 하겠냐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처음 봤을 때. 그렇죠. 여러분 사업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업 같은 것도 이제 막 잘 나가는 사람 막 임에 많잖아. 임에 많은데 사업 같은 거 이제 잘못 확장했다가 망해가지고 개털돼가지고 나가면 그 인맥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애초에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였던 건데 없으면 있을 이유가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인맥 어떻게든 많이 만들기보다 일단 내 자신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어느 분야든 내가 뭐 직장이든 뭐든 간에 자리를 만들어야 돼. 자리를 만들어서 굉장히 이 사람이 성실하고 근성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날 믿고 뭔가를
제안도 할 수 있고 나랑 이제 인연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그냥 사람 많이 알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한테 뭔가 나쁜 목적을 가지러 온 사람인지 잘 구분해야 돼요. 요즘에 이게 정말 중요해. 한국 사람들이 사기를 왜 당하겠어요? 이걸 구분 못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사람이 많은 건 중요하지 않고 서로한테 피해 안 주고 각자에게 응원하면서 필요한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관계에서도 각자에게 열심히 살면서 서로한테 피해 안 주고 자존심 안 걸고 그냥 한 번씩 그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서로 응원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친구로서도 오래 가는 거예요. 친구랍시고 맨날 사생활 간섭하고 자존심 무게고 빈대짓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얼마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능력 키우시고 어, 항상 사람을 만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정을 준다거나 쉽게 뭔가 내 모든 걸 다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사회에서 만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이 사람이 첫 만남에 좋은 인맥일지 나쁜 인맥일지 모릅니다. 항상 신중하게 만나보고 접근하고 해야 됩니다. 그만큼 세상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잘못된 인맥의 사례가 여기저기 도처에서 새어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 사람을 많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 이 잘못된 인맥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없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